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사회통합센터 현진권 소장입니다. 제가 앞으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복지 정책에 대한 이 이슈는 지난 서울시장 에서 무상급식으로 출발해가지고 총선, 대선 이어오면서 한국의 복지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은 있지만은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보는 수준이 굉장히 너무 감상적입니다. 감정적이고요.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이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철한 논리, 특히 이제 경제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복지 정책은 이런 거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감성적 치우침이 일반 국민들에게 깔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정치권에서 시발이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개의 강의를 통해서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한 2년 전에 책자로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복지 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이 책자를 제가 발간했는데요. 그 당시는 조금 한국 사회에서 복지를 보는 눈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을 제가 빠른 시간에 썼는데요. 지금 한 2년이 지났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이런 복지를 보는 눈은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강에서 나오는 내용은 주로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복지라는 이 어떤 정책은 다른 정책하고 달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 감성적으로 어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지를 앞에 내세우면은 어떤 집단,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금년 예산을 본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 분야는 오히려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복지에 관련 예산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그런 무언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거의 국가의 우선순위에 전혀 들어있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거의 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복지 부분에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복지 이 정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쓸데없이 자금이 풍부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좀 해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돈이 아니고 정부 돈 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이런 돈이기 때문에 정책을 꼼꼼하게 이렇게 입안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지 정책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지를 사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약자, 이 약자를 시장경제의 결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추구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가 어떤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미니멈 최소한의 배려가 아니고 이것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대되면은 틀림없이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체 복지 예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복지를 어떤 개념하에서 규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범위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에 보면 교육을 우리가 복지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도 복지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또 SOC 같은 이런 것도 사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런 국가의 어떤 이 공공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고스부지 나가보면은 상당히 잘 닦여진 어느 그런 시설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SOC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큰 범주에 보면은 복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서비스, 이런 것도 복지의 그런 영역에 넣게 되면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가 복지 범주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이런 그 복지 이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낭비가 없으면은 얼마든지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지 확대하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정부가 이런 복지를 선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깔리게 되면은 복지를 통해서 정부를 팽창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자유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선호합니다. 정부가 크게 되면은 반드시 큰 정부는 시장 경제를 개입하게 되고 규제에서 개입하게 되고 그 개입에 따라서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시대적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요사이 복지를 통해서 뭔가 큰 정부로 가자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 혹은 논리로 사용될 때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를 주장할 때, 복지 확대를 주장할 때 뭔가 그 주장하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고 복지를 반대한 사람은 뭔가 마음이 얼어붙은 이런 사람같이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가 주는 일반 인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라는 것은 이런 가난한 계층, 빈곤 계층을 배려하는 이런 복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서로 이질적인 정책들의 복합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질적인 이 복지 정책을 각각 그 실상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복지라는 하나의 용어로서 일반인들은 전부 빈곤층을 위한 복지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빈곤층이 아닌 그런 그 복지를 확대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는 빈곤 계층을 배려하는 복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복지는 사회보험복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있죠. 건강보험이 있죠. 고용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이렇게 4개의 큰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보험으로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위험을 회피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사회적으로 이런 장치를 강구한 것이 사회보험입니다. 한국에서 보험 지출 내역을 보면은 가장 큰 지출 내역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한 40년, 50년 후가 되면은 이 국민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재앙은 어떤 자연적 재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정적 재앙,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이 재정적 요인은 자연적 재해 이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지에는 빈곤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사회보험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보험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이런 사회보험 복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사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질적인 복지라는 용어로 포장이 되었지만은 이 간과하기 쉬운 복지가 바로 사회 서비스 복지입니다. 사회 서비스 복지라는 것은 이게 지난 2년 동안에 정치권에서 가장 남발하게 된 이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좋은 서비스다, 정부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인식 구조화에서 접근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보육을 들 수 있습니다. 간병인 서비스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 서비스들은 사적 제한입니다. 절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적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서비스를 정부가 100%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회 서비스 복지인 것입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복지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 빈곤 복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 보험 복지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사회 서비스 복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서비스 복지를 그전처럼 선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부자에게는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부자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그 사회 서비스 복지 형태를 부자를 포함해서 모든 계층에 대해서 100%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정책 이야기하지만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복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이 빈곤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어떤 선한 정책이고 바른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빈곤 정치가 아닙니다. 바로 세 번째의 사회 서비스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정책을 평가할 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런 전체 복지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세 번째의 사회 서비스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걸 조금 고급 용어, 조금 고상한 용어로 한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런 용어로서 함축적으로 정책 방향을 이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보편적 복지가 좋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용어전에서 굉장히 보편이 선별보다 훨씬 더 감성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그 어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이 정치인들이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이 두 구조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복지를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빈곤 복지, 선별적 복지입니까? 보편적 복지입니까? 기본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빈곤 복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별적 복지인 것입니다. 빈곤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빈곤 복지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 복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모든 국민들이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결국 강제적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정부가 일종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복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선별적 복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복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사회 서비스 복지는 교육이나 보육이나 간병인 서비스 같은 이런 그 사회 서비스 복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하는 이 이슈 자체는 세 번째의 복지인 사회 서비스 복지에 적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가 있지만은 복지라는 그 자체는 누구나 더 부정할 수 없는 정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준입니다. 복지가, 그런 복지라는 화려한 감성적으로 어필하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무제한적 그런 복지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곧 정부 팽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정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정부가 크게 되면은 결국 정치권과 공무원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복지를 반드시 정부가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복지가 있으면은 많은 복지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 역할을 부담하게 되면은 정부는 이런 기능을 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구세군 냄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민간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이 이런 복지를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면은 정부는 적은 정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복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를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부 부분에서 복지를 크게 확대하게 되면은 민간 부분에서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 역할에 대해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그 역할에 있어서 서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복지를 많이 확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로 하여금 모든 것은 정부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민간에서 그런 복지 영역의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구축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민간이 복지 부분을 많이 담당하게 되면은 정부는 큰 정부일 필요가 없이 작은 정부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민간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가 주도해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 방향은 정부 팽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복지를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복지 정책은 그래서 두 가지의 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정부가 큼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나름대로의 시장 개입에 이런 그 효과고 역효과고, 두 번째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복지 확대에 대한, 복지 기능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이 역할 내지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